저는 요소수 대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솔린 차를 타고 저희 패밀리카 그래가지고 잘 몰랐어요, 요소수가 뭔지. 근데 디젤 차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난리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운행 못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 좋은 디젤 차. 최신 나온 좋은 디젤 차는 그 유로6 기준으로 환경 그렇죠. 기준이 강화돼서 근데 그게 60%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소방차 있잖아요. 그 소방차의 80%가 그 요소수를 써야 되는데 거기 소방차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석 달치 정도밖에 안 들고 있다고 해요. 소방차도 석 달.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요소수 살려고 난리잖아요. 뭐 많게는 가격이 10배까지 뛰고 막 해외에 직구하려고 하고 막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됐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50%의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데가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를 들여와서 원자재를 그거를 이제 물로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유록스? 네, 유록스 들어보셨죠? 그 박기량 씨가 광고하는. 그러니까 박지은 기자가 성의가 없어요. 왜요? 그런 건 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와야. 우리의 단점이 원래 그 있잖아요. 그 방송의 3요소 뷰티, 베이비, 하나 또 뭐죠? 뷰티, 베이비, 동물? 아닌데? 동물인가? 동물은 뭐죠? 비스트예요? 짐승. 어쨌든 그건데 우리가 지금 그 3요소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뷰티를 담당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 비스트를 담당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남의 사진이라도. 또 이렇게 혼나네요. 아무튼 사진을 좀 안 들고 왔는데 아무튼 지금 박기량은 보여줘야 했다고 다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거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12월부터는 생산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에 러시아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뭐 기존의 물량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소가 이제 없는 상태죠. 이 요소수가 없으면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소수가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2015년부터 유로6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이게 환경 규제인데 원래 디젤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라는 배기가스가 배출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모니아잖아요, 요소가.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이게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질소랑 물로 이렇게 분해가 된대요. 이게 무해하니까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되는 건데, 일종의.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요소수의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디젤차가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차량이 한 2,500만 대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1,000만 대 정도가 디젤 차래요. 그러니까 40%가 디젤 차인 거죠. 높네요. 예.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60%가 지금 그런 디젤 차라서 특히 그 디젤 차 중에서도 유로6를 적용받는 디젤 차. 거의 다 디젤 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도 못 움직이고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 거죠. 저 회사를 못 가요. 차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는 회사는 겁니다. 괜찮은데 그 대형 트럭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안 되면은 아예 비즈니스를 못 하게 되시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버스도 어린이집 차도 못 다닌다고. 그래요. 요소수가 노란색 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디젤 차니까요. 그래서 이 대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좀 짚어보려면 또 우리의 중국. 우리의 중국?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친중 안 되는데 중국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요소수를 만들 때 약간 요소를 원자재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요소가 사실 그 암모니아인데 이걸 97%를 중국에서 수입해왔다고 해요. 97%? 네. 그럼 뭐 다 사온다는 얘기죠. 다 사온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중국이 이제 이 요소 수출을 할 때 그 통관 절차를 좀 복잡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진 건데요. 이렇게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거는 자국 내에 지금 이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이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빼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난달에 저희가 방송했죠. 중국에 지금 석탄이 없어가지고 막 전력난이 막 일어나고. 제가 TMI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소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TMI.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TMI, 좋아하시지 않나? 이게 알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리고 어디 가서 한 아는 척하기엔 좀 써먹을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요소수가 뭐냐면은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석탄에서 뭘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석탄이 이제 탄화수소잖아요. 탄화수소. 네네네. 그러니까 탄소 자르고 이제 수소를 빼요. 거기다가 빼요. C하고 CH4 이게 메탄이거든요. CH. 그러니까 탄화수소는 탄소, 수소. 탄소 수소. 네. 그럼 얘를 탁 잘라요. 그럼 C가 빠지죠. 그럼 H가 남잖아요. 네. 그러면 H에다가 N을 붙여요. 네. 그러면 NH가 되죠. NH가 암모니아예요. NH3가 암모니아. 문송하네요. 네. 그리고 NH3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유 꽃무늬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뭐 하나 준비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꽃무늬님이 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TMI 하니까 바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봐요. 그럼 C 빠지고 H 남고 거기다 M 붙여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에 네네. 암모니아랑 CO2랑 합치면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약간 석탄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 얘기가 탄화수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싸니까. 그러면은 이 탄화수소가 많은 데서는 요소를 만들기가 좋아요. 그러면 저기 중동이라든지. 네. 그 유럽은 천연가스로 네. 요소를 만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석탄이 제일 싸기 때문에 네. 탄화수소인 석탄에서 이거를 질소를 붙여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에다 CO2를 붙여가지고 요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물 타서 요소수를 만들. 요소수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석탄이라는 싼 부분에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이제 석탄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또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 요소가 특히 이게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료에 많이 쓰인대요. 예, 예. 뭐 질소 비료라고 하는데 그 뭐 3대 비료가 있다면서요. 질소, 인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질소 비료가 좀 중요한데 질소 비료 중에 약 70%를 요소 비료를 쓴대요. 그러니까 요소 안에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겨울철부터 밀 재배에 나서야 되는데 이 요소 비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탄이 없어가지고 요소를 많이 못 뽑아내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비축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사실 비료 가격이 오르는 거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걸로 직결 되면서 그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최대한 국내 요소량을 좀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출을 안 하게 된 건데요. 그 뭐 중국이 예, 네. 석탄이 없는 이유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호주랑의 갈등 때문이죠. 뭐 무슨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점점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 가보면 원래 중국이 그 호주 석탄 엄청 많이 사왔잖아요. 예, 예. 그렇게 많이 사왔는데 2018년에 이제 호주가 하웨이 안 쓰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둘이 싸움이 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호주가 코로나도 야 이거 중국 너네가 한 거 아니 너네 때문이다. 진원지를 중국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발언을 하면서 되게 이제 격양됐었고. 우리 또 멋있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발에 붙은 껌은 비벼줘야 된다. 아 그런 말이 있나요? 우리 또 센 형님들의 그 스트릿 우먼 파이트의 센 언니들의 싸움. 야 뭐지? 잘 봐 언니 싸움이다. 모르겠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호주와 중국 형님들은 네. 파이브 아이즈 눈가를 뽑아버리겠다. 네, 이런 말. 네 그런 말 하죠. 발에 붙은 껌은 비벼줘야 된다. 네. 아주 멋있는 그러다가 분들이었죠. 또 호주는 그래서 완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방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네. 뭐 또 3자 연합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래? 나 너네 호주산 석탄 안 살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수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 석탄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상은 한 2%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호주산 석탄이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다른 데서 땡겨 오려고 봤더니 이게 품질 별로 안 좋아. 예. 근데 너네 호주 거 안 봤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또 석탄 가격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올라가면서 중국이 석탄이 모자라는 상황이 왔고 예.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로 이제 석탄을 많이 못 캐내고 채굴이 안 되는 상황이 또 있었고 또 올해는 산시성에 홍수가 왔었대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석탄 이제 가동 공장 석탄 캐는 탄광이 한 20개가 뭐 운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리게 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렇게 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자체가 차량용 요소수 자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 많이 타고 뭐 디젤 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아는 척. 또 TMI. TMI 해주세요. 이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디젤차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일본에. 그 일본이 1997년에 도요타가 우리 또 이렇게 날짜 또 얘기해줘야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몇 년이요? 1997년. 97년. 그때 도요타가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출시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는 뭐냐면은 휘발유 엔진을 가진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최대한 높게 끌어올리는 방식이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이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거기는 나라 전체의 자국 자동차 비율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 대부분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진짜 높아요. 현대기아차가 거의 유일하게 철수한 나라일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고 외국산 자동차를 거의 안 타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일본 차 알죠? 조그맣게 귀엽게 네네 생긴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타기 때문에 네. 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일본 시장에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타고 있고 거기는 하이브리드를 하기 때문에 디젤을 거의 안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하고 좀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 자동차 비중이 높은 동남아예요. 동남아에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뭐 일본 차 비중이 95%만 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남아에도 그 디젤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별로 없을 거고 네네. 유럽이랑 한국은 왜 이게 디젤 차가 많냐면은 이 하이브리드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항하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내세웠던 기술이 디젤이었어요. 디젤이죠. 그러니까 디젤을 연비를 좋게 만든 원래 디젤은 큰 차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거를 소형화를 시켜서 승용차에 넣고 거기에 연비를 개선하면서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의 그 디젤차 비중이 높은 거는 네. 현대기아차는 이걸 다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하고 휘발유도 하고 디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저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 국민차, 네네. 그 벤츠 이런 거, 네네네. 뭐 이런 거 좀 많이 우리들 타고 다니는 거 네.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젤이 좀 많고 그 당시에 그 MB 정부 이럴 때 디젤 차를 친환경 차로 인정을 해줬어요. 아 맞아요. 클린 기억나요. 디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연유를 거치면서 그 디젤 차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젤 차가 많이 없고요. 또 그 요소수를 조그맣게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보 보조로 해가지고 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국 내에 필요할 수 있는 거는 좀 생산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젤 차량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젤도 미국도 그 네네. 3사 네네네. 포드, GM, 네. 크라이슬러가 대부분 그 휘발유 차를 예, 해요. 가솔린 차를 하니. 거긴 왜 휘발유 차를 하냐? 왜요? 기름값이 기름이 너무 싸서? 싸요. 아, 그렇죠. 기름이 싸니까 그렇게 되는. 우리가 경유차 좋아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경유값 그쵸? 싸니까 맞아요, 타는 맞아요. 건데. 예, 경유값 싸서 타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가 천연가스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유럽에서 뭐 일부 생산했던 업체들이 생산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요소 비료 같은 경우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같이 봤는데 네네네네. 그 슬로바키아의 유럽 최대 요소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가 가동 중단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회사 요소 만드는 회사 공장이 영국에 2개인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도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 정부에서 사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아, 네. 정부에서 사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소비자들이 완전 빡쳐더라고. 공장 문 닫기 전에 정부가 정부가 먼저 물건 떼어가 버리고. 뭐 50만 톤이었나 뭐 그거를 먼저 떼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프랑스 농수축산부 장관인가? 네네네. 그 가격을 떠나서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료를 그러니까 요소 요소가 비료를? 없어서 비료를 못 구할 것 같아서 우리 내년에는 장사를 못 할 것 같다. 아니, 농사를 못 지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료가 좀 많이 필요한 옥수수 같은 거는 네네. 못 지을 것 같다. 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우리가 요소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니까 요소가 우리는 왜 없어요? 없을까 봤는데 혹시 삼성 정밀화학이라는 회사 기억은 아십니까? 알죠? 이거 약간 그 SNL 그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질문해 보시죠. 네, 혹시 삼성 정밀회사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 삼성 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 아세요, 진짜? 알죠? 예. 들어보셨죠? 네. 뭐 성인 되고 나서도 있었죠. 이 회사. 아,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 아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안영미 씨 진행 스타일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이 회사는 사실 삼성의 선대회장이죠. 그 이병철 씨가 1960년대 세운
그 한국 비료공업회사에서 시작된 회사래요. 아, 비료로 시작한 회사예요? 네, 비료로 시작해서 아까 그 요소를 많이 쓰는 데가 비료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소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회사더라고요. 사카린 사태 아시죠? 아, 그 이맹희 씨가 그 왕자의 왕자에서 날 완전히 물러나게 됐던 그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사카린 사건 때문에 이 지분을 국가에 넘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영화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 한국 비료공업회사가 국유화되고 이게 다시 이제 민영화가 돼요. 왜냐면 뭐 30년 만인가 90년대에 이제 10만 원짜리였대요. 그 국유화된 회사가. 근데 이거를 30만 원에 삽니다. 무려. 왜냐면 자기 회사니까 제발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요소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2011년에 이제 중단하겠다 생산을. 벌써 10년 됐네요. 예, 그리고 10년 만에 이제 부족 사태를 저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생명이 지금 하나 아니 롯데로 갔죠. 아, 롯데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2015년에 롯데로 매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롯데 정밀화학이 된 거고요.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요소를 만들진 않고 요소를 받아다가 이거를 유통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면 엄청난 의존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희귀금속 우리 얘기하면서도 그런 네. 문제도 좀 지적했는데 뭐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있을 때도 막 난리였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무역 협회가 좀 집계를 해보니까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가 이상인 게 4,000개래요, 품목이. 얘기해드릴까요? 마그네슘 주계라고 아십니까? 아, 알죠, 마그네슘. 예, 그게 이제 차체나 그 뭐 우리 안는 프레임 이런데 이제 쓰이는 건데. 합성을 하죠. 예. 근데 여기 이제 필수 요소인데 이게 마그네슘 주계가 중국산이 100%래요. 근데 맞아요, 마그네슘.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새 가격 엄청 올랐어요. 예, 가격 엄청 올랐고 지금 중국 전력난으로 이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차 공장 멈춰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꽤 예전부터 발전항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높은 품목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네네.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 쇼티지 위험이 있다라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 중에 한 품목이 요소인데 제가 보기에 왜 요소가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를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때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그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터진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자동차는 소비자가 타는 거니까 그쵸. 요소수가 없을 때 이게 터지고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하고 이거 좀 답답해요. 그렇죠. 아니 이건 이미 우리도 알 정도로 예견됐던 거죠. 쇼티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가만히 있다가 네네. 요소수 터지고 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고 나니까 움직이는 거는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산화탱스턴은 의료기기, 텅스텐은 네 반도체 이런 데 쓰이는데 95%래요 의존율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지금 공급망 이슈에 다 지금 쌓여 있잖아요. 예. 근데 정부 지적이 대응이 너무 이제 느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부에서 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게 이 요소수 사태. 아유 뭐 이렇게 손까지 놨다 그래요. 진짜. 아니 뭐 열심히 하려 그랬는데 티를 안 낸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였다. 제가 그렇게 감히 그렇게. 아까 친중 얘기하더니 우리 정부가 잘못했대. 중국이 잘못한 거지. 아니고요. 갑자기 울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요소수 사태가 딱 드러난 게 우리가 밀접하게 이제 타고 다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지금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냐면 산업용 요소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량용으로 좀 돌리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 요소소도 품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뭐 요소소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국제 공인도 있고 뭐 국가에서 우리 K페트로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차에 넣었을 때 과연 그러면 산업용 요소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없잖아요. 없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건 그럼 그렇게 해서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요소수가 되게 순도가 높아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산업용 요소는 그렇게까지 순도가 높을 필요가 없는데 네. 이게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산업용을 썼다가 그 SCR 네네네.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그걸 화학적으로 적용해주는 이게 되게 예민한 장치인데 네네. 이거 망가지면 이걸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죠. 신경이 쓰이긴 신경도 해요. 쓰이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냥 이거 어차피 그게 없다고 차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그쵸, 세팅 그쵸. 그러니까 그걸 세팅한 자체가 그 유로 6 때문에 우리가 야,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기가스를 뿜어내자. 이렇게 그러니까 뿜어내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쵸. 하려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뿜지 말라고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요소수가 딱 떨어지면 이 앞에 뭐 대시보드라고 하나요? 네. 대시보드에 요소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뜨면서 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 속도를 낮추거나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박진희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소수가 필요한 그 SCR이라는 장치가 홍샤이님이 1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요소수를 이렇게 뿌리는데 네네. 그걸 뿌릴 때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이게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안 하면은 이게 미세먼지 그 질소산화물이 안 걸러지고 다 밖으로 나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환경 규제 때문에 그걸 맞춰놓은 건데 네. 최근에 그 벤츠 같은 경우가 그 적발이 됐어요. 네, 걸렸죠. 그 네. 조작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 물론 유럽에서는 진작에 적발됐습니다만 뭐 때문에 적발을 받았냐면은 요소수를 조금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만큼 나오면은 요소수를 이만큼을 뿌려야 되는데 조금만 뿌리는 거예요. 100이 나와서 10을 뿌려야 되는데 한 네. 8만 뿌리는 그런 8, 식으로. 7 이렇게만 뿌려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은 요소수를 계속 뿌리면 쓰잖아요. 네. 그럼 요소수를 또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벤츠 거는 실제로 타보면 요소수를 잘 안 교체를 해도 돼. 그래요? 왜냐면 조금만 뿌렸거든. 아.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때는 우리가 요소수를 많이 뿌릴게요라고 해놓다가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서 조금만 뿌리게 된 거지. 그럼 요소수를 자주 안 교체를 해도 되고 그러면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요소수 탱크가 너무 크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요소수를 꽉 채웠을 때 무거워서 연비가 떨어져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요소수를 조금만 뿌리면 탱크를 조금만 거 써도 되고 교체를 좀 더 덜 해도 되고 네네네. 소비자들이 덜 불편하고 네네. 대신 배기가스가 뿜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박 기자가 얘기했던 그 대안은 뭐냐? 우리도 요소수가 없으니 그 벤츠처럼 조작을 하자. 소프트웨어만 조작해서 미세먼지만 나오면 요소수가 없더라도 차는 운전할 수 있다. 네, 제가 뭐 제안 드린 건 아니고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자. 자,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그 차를 데리고 가서 그 정비소 가가지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소수를 이때까지 10씩 뿌렸는데 1만 뿌리게 만든다. 이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언제 가서 그거 언제 다 하고 그건 뭐 누가 뭐 비용을 해주나? 뭐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작은 이제 얘기고 이게 차량용은 그렇게 어떻게 해결을 했다 치자 뭐 예, 러시아에서 들고 와서 근데 이게 전 세계 요소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아까 비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내년에 이제 비료가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특히나 올해 한파가 좀 많이 걱정되고 있잖아요. 그 한파에 석탄이 또 더 많이 쓰이게 되면 이 비료 가격 올라가고 농수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의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 사태를 딱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내내 다루고 있는 큰 흐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뭐 처음 유로 6가 일단 환경 규제의 시작이고 석탄이 많이 생산되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고 천연가스가 뛰는 이유들도 사실 환경 규제나 어떤 그 친환경 전환 여기에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산발적인 문제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 요소수 역시도 그와 연결돼서 좀 나타난 현상 같고, 아마 이 친환경 전환 과정이 굉장히 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어떤 지연, 뭐 설치나 이런 거의 지연, 뭐 생각지 못했던 자연재해로 인한 또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게 환경주의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다,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친환경 흐름에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구는 더 뜨거워져도 된다. 네, 뭐 나만 살면 된다. 우리 아이들이야 뭐 알아서 살겠지. 뭐 그때 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구해주지 않을까요? 뭐 듄 같은데 안 보셨어요? 뭐 행성을 이동해가지고. 머스크만 믿는다. 머스크 믿고 뭐 스파이스 향신료나 좀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문제가 사실
환경 변화라는 것들이 네.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져서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네네.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겨울에 석탄을 떼려고 보니까 석탄이 없어서 그랬어. 라는 문제가 갑자기 요소수로 튀고 요소수로 치니까 물류대란 차가 안 돌아다니니까 물류대란이 나고 저쪽으로 나가면 비료 얘기가 나가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지고 지금 파피루스님이 내년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겠네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ETF를 안 사. 근데 또 이렇게 분석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년에 분명히 지금이야 겨울 시즌이니까 좀 그렇지만 내년 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료 제대로 못 뿌리면은 농산물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럼 농산물 가격 오를 수 있겠다. 뭐 이게 바로 논리로만 하는 건 아니고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하나가 툭 건드렸던 게 빠바바바바바 움직이는 걸 보면은 네. 야 이게 정말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것들이 꽤 많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예. 그 처음 이제 이런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되게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요소 가격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갑자기 차를 못 타게 된다든지 뭐 전기요금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이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타격으로 오니까 예. 좀 더 뭐 저항이 심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산업을 볼 때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네. 이것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보니까 최근에 외교부에서 경제안보 TF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해요. 예. 제가 감히 또 판단하기엔 좀 늦은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막 그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처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뭐 하루 이틀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지켜보면서 장을 좀 보시고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5시 40분이에요. 아, 우리 큰일 주제 났네요. 2개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예.